안녕하십니까. 백업 특급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관련 뉴스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제2의 HBM 차세대 소캠 개발 착수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캠이 뭡니까? 소캠이 뭐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말씀드려보면 Small Outline Compression Attached Memory Module 이라고 합니다. 뭐 긴데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이렇게 DDR5가 이렇게 있잖아요. DDR5 램이 있는데, 기존에 그 HBM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여러 개 이렇게 스택 구조로 이렇게 여러 개 쌓는 거잖아. 아파트 형식으로. 그쵸? 아파트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 쌓아가지고 요걸 통해서 이게 이제 뭐한테 영향을 줍니까? GPU에 영향을 주죠. 그쵸? 근데 요 소캠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통해서 요게 이제 패키징으로 이렇게 한 예를 들어 뭐 소켓 여기다가 꼽는 요거에 한 패키지에 이렇게 4개 혹은 5개씩 혹은 6개 혹은 8개씩 이렇게 DDR5 램을 꽂아가지고 요게 바로 뭐에다가 영향을 줍니까? CPU에 영향을 주죠. 기존에 GPU가 할 일이 엄청 많았다라고 하면 GPU가 할 일이 많은 거에 대비 CPU는 생각보다 많이 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CPU도 할 일이 많아지게 되면 CPU와 GPU가 같이 할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성능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능이 엄청 올라가겠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일단 지금 소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이것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소캠도 엔비디아고, 그쵸? 그리고 HBM도 엔비디아고. 그러니까 제2의 HBM을 소캠이라고 부르는 것도 뭐 과언이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직 1세대 소캠이 본격 상용화되기 전이지만 삼성전자는 저전력 D램 주도권을 앞세워 차세대 소캠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물론 지금은 HBM이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인기를 끌고 있지만 HBM 다음을 또 삼성전자는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 여기 나와 있네요. Small Outline Compression Attached Memory Module 해서 소캠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D램 기반 서버용 모듈로 전력 사용량이 많아 관리에 애를 먹는 AI 서버에 들어가 소비 전력을 절감하는 역할을 하는 메모리다. 그래서 HBM이 GPU의 고성능 연산을 지원한다면 소캠은 중앙 처리 장치의 CPU 운영을 효율적으로 돕는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쵸? AI 반도체 시대 총화인 HBM 시장은 이미 SK 하이닉스가 선두주자로 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남은 시장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경쟁하는 구도죠. 여기에서 이 다음 HBM 다음에 먹거리를 삼성전자가 지금 선점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마이크론에게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소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400단 낸드 상용화 시동 내년 3월 라인 구축한다 라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 9세대 낸드죠. 이제 9세대 낸드인데 셀을 400단 이상 쌓는다. 그러면 일단 높이가 높아지고 전력 소모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능은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V10 낸드 양산 계획이 윤곽을 드리는 것은 처음이다. 일각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V10 양산을 할 것으로 관측했으나 삼성은 2026년을 상용화 시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낸드 플래시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SSD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저장장치잖아요. 저장장치. 그쵸? 저장장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낸드가 좀 더 싸죠. 낸드가 조금 더 싸죠. SSD에 비해서. 그렇지만 용량이 조금 작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은 400단 낸드 상용화에 시동을 건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국제 고체 회로학회를 통해 공개한 사양은 트리플 레벨 셀 기준으로 TLC죠.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낸드 플래시의 데이터 저장 방식, 한 개 셀에 3비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기술이다 해서 뭐 TLC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적도가 28GB로 전작 대비 56% 개선됐고, 입출력 인터페이스 속도는 56 GTS로 75%가 빨라졌다. 성능이 대폭 향상돼 내년 상용화될 PCLE Gen 6 낸드 컨트롤러와 함께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천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단수가 높아진 만큼 신기술이 적용이 되겠죠. 당연히 신기술이 적용이 될 거고 전력도 많이 소모를 하겠죠. 전력도 많이 소모를 하는 대신에 성능은 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삼성전자한테는 호재성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TSMC 첨단 공정 가격 10% 인상 예상 삼성전자 영향은 해서 TSMC가 또 가격을 올린다라는 것이죠. 또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 파운드리 시장에서 절대 강자는 TSMC인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TSMC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 있죠. 물론 하이닉스도 합니다.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미미하니까 일단 전 세계 시장을 지금 TSMC가 1등이고 거의 뭐 70% 이상 가져가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마이크론, 그 다음에 인텔 이런 정도 순위인데 자, 수요자 입장에서 거래처 입장에서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엔비디아라고 칩시다.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칩시다. 마소라고 치죠. 마소라고 쳤을 때 자, 얘네가 자꾸 기술력은 좋은데 가격을 올려. 얘네가 가격 TSMC가 자꾸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삼성은 그에 비해서 기술력은 살짝 아래인데 가격은 좋아.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일단 이 대형 커스터머의 입장에서도 얘네가 자꾸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경쟁사가 있는 게 유리합니다. 얘네 야 여기는 예를 들어 여기는 10원인데 왜 너네는 15원이야? 너무나 비싼 거 아니야? 가격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 야 13원으로 깎아. 안 그러면 나 우리 얘네한테 한다. 이런 식으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고객사 입장에서는 경쟁업체가 있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경쟁업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술력이 점점점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놀고 먹으면 기술력이 좋아집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고객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런 삼성 같은 중위업체 껴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나 뭐 TSMC가 1등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고 해도 시장 점유율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그러면 자, 또 TSMC가 가격을 이렇게 또 인상을 해요. 그러면 대형 고객사 입장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미치는 장사는 아니게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 여러분 보신 것처럼 TSMC 가격이 높으니까 AMD하고 그쵸? 닌텐도 또 브로드컴 있었죠? 이렇게 대형 고객사들이 삼성으로 붙었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신제품 출시해야 되는데 그 신제품 출시 시기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줄 수 있는지 자 일단 시기 그리고 그에 맞는 가격을 책정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성능 요 세 가지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죠. 요 조건에 맞춰질 수 있으면 같이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못 하는 건데 TSMC가 자꾸 가격을 올리면 어느 순간에는 삼성에게도 대형 고객사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요거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기본적 전제로 깔고 자, 다음에 기사를 보면 TSMC가 내년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가격을 10% 이상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수요가 공급을 한결 앞지르고 있는 데다가 미국 애리조나 이 공장 건설 비용이 커지면서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격 인상률이 10%를 훌쩍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보다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삼성전자가 고질적으로 낮은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고 삼성전자의 2나노 수율은 30에서 40%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양산에 필요한 60%까지는 20, 30%가 더 남은 상태이다. 이런 입장이면 삼성전자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죠. 가격을 낮춰서라도 대형 고객사를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고객사의 유리한 조건을 제한하는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협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TSMC가 가격 인상을 했다라고 해서 TSMC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고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거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최근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 많이 보시겠지만 제 채널에 보시면 많은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들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도 휴림로봇이라든지 그렇죠?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영상 한 번씩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투자 포인트가 뭐구나, 이런 것들은 왜 단기간에 급등해서 올랐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제가 오늘 끝으로 준비한 선물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올 초에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올 초에 이렇게 2월 달에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수급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종목인데 최근에 다시 매집이 시작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관이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도 사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은 갑자기 또 세게 샀어요. 이런 종목에서 급등이 나옵니다. 제가 영상에 올리기 전에, 제 채널에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기 전에 이런 종목들, 단기간에 급등 나올 가능성 높은 종목들 미리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신 분께 한해서 저희가 무료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